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과 1950년대의 수출은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수출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를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을 그래프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수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958년 수출은 1,600만 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는 3,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 정부가 막 출발한 1961년의 수출은 4,100만 달러였고, 그 이후 수출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빨라 1964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해서 1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그 후 5년이 지난 1969년이었고, 그때의 수출액은 6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고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년 뒤인 1971년이었고 수출액은 10억 6,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973년 1월에 설언한 중화공업화의 최종 목표는 1981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100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1977년에 달성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박정희 정부가 종말을 구한 1979년의 수출은 150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1961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몰락한 1979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39%였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말한다면 2년마다 수출액이 2배씩 증가했다는 놀라운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61년에서 1979년간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국제 비교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39%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국제적으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통계의 원출처는 UN 무역통계입니다. 이 표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5% 이상인 국가만을 정리한 것인데, 총 31개 국가가 2대 2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5%에서 20%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가 22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20%에서 30%의 성과를 기록한 국가는 7개국이었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리비아 2개국에 불과하였고,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의 수출 성과가 공산품 수출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물, 수산물과 같은 제1차 산업 제품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2년에서 1980년까지의 수출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2년에는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62년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어서 여전히 광산물의 수출 비중이 28%로서 가장 높았고, 공산품은
26%를 차지하여 제2위의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3년부터 수출품 구성은 확연히 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품 수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뚜렷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963년의 공산품 수출 비중은 56%였는데 이런 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965년에 62%, 1968년에 77%, 1970년에 84%였고 1974년에 공산품 수출 비중은 마침내 90%를 돌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품 수출 비중은 90%를 전후하여 추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품 수출이 이 시기 수출 성장을 이끌었고 공업화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후발국이 공산품 수출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국제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 이상을 초과하는 9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리비아의 수출액은 1962년에 1억 3,700만 달러에서 1979년에 160억 8,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 대부분은 석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7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산품 수출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를 신흥공업국, 즉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소위 닉스라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10개국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알려진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되었고 유럽 지역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유고슬라비아가 포함되었고 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들 국가 중에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홍콩과 한국뿐이었고 그리스, 싱가포르,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5%의 수출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은 39%라는 매우 높은 연평균 수출 성장률, 더욱이 공산품 수출의 빠른 증가에 주도되어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950년대에도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은 매우 중요해서 1959년에 두 나라의 수출 비중은 74%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추세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은 1973년에 70%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4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출 상대국 수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1962년 한국의 수출 상대국은 36개국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는 113개국, 1980년에는 15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을까요? 이 시기의 수출 성장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무역 외환 정책과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 수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수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인센티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입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듯이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환율이 낮으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의 환율 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출에는 높은 환율을 적용하려고 했고 다른 하나는 대충 자금이나 유엔군 환화 경비에 대한 상환물 등과 같이 수출 이외의 경로로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위 복수 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수 환율제 하에서 이승만 정부는 후자에 적용되는 공정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고 이것은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8월에 결정된 공정환율 50원은 변경되지 않다가 1960년 2월에 65원으로 한번 인상되었습니다. 복수환율제를 단일 환율제로 전환시키려면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근접하게 인상해야 합니다. 이에 장면 정부는 196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환율을 130원으로 2배 이상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갭은 커지게 되었고 복수환율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면서 환율제도를 단일환율제로 전환하고 환율이 수출의 부인센티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1964년 5월 박정희 정부는 공정환율을 2배 인상하여 255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이후 한국의 환율제도는 단일환율제로 전환하였고 수출활동은 정부가 정한 기준환율에 근거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 실효환율을 내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출 실효환율은 공정환율, 수출 프리미엄, 조세지원, 금융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율은 1961년과 1964년에 크게 인상되었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인상시켰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수출을 장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표의 맨 마지막 열은 수출 실효 환율에서 공정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인데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63년으로 69%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80% 내외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재정과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수출 활동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금융지원에는 수출 금융의 금리와 일반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조세 지원에는 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대부분은 조세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에서 1978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서 조세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였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에 대해서는 외환 증서를 교부했고 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표의 수출 프리미엄은 이렇게 거래된 외환 증서의 환율과 공정 환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1964년 5월에 단일 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외환 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사라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박정희 정부는 공정 환율을 크게 인상하여 수출을 자극했고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박정희 정부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전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수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